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그 시세 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계좌 6개가 이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다 이렇게 검찰은 처음에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다른 주범들의 범행을 좀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공모하거나 어떤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6개 계좌 편의상 1번부터 6번 계좌라고 좀 불러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3, 4, 5번 계좌에서 이뤄진 그 거래가 시세 조종에 해당한다라는 건데, 이 중에 이제 4번, 5번 계좌는 그 권오수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한 일임 계좌이고요. 3번 계좌는 김 여사가 이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한 계좌입니다. 그러면 이제 4, 5번 계좌의 경우에는 김 여사가 권오수 회장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것을 알고 맡겼는지 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살펴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 위탁한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는 3번 계좌는 좀 어떤지요? 그러니까 이 계좌가 처음에 이제 논란이 컸던 이유는 그 주포 김모 씨가 다른 선수인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민 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김 씨가 21분 뒤에 매도하라 하셈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그 문자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김 여사가 7초 후에 그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라라는 주문을 낸 겁니다. 예. 그 물량을 다시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다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의견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라고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매매를 결정한 모습이 확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 말에 좀 무게를 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가 체결됐죠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녹취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이 준비시킬게요라는 말 이후에 8만 주 매도 주문을 냈는데 만약 그 준비시킨다는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 8만 주를 매도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안 된 건데 검찰은 근데 당시 상황이나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권 회장이 이게 이제 시세 조종이란 걸 숨긴 채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 이런 조언을 해서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이 김건희 여사 전에 이제 뭐 권오수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주가 조작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에 요것도 그들의 이제 죄를 묻기 위해서 이게 증거로 활용이 됐다라는 건데 당시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과 그러니까 2010년에 있었던 이 거래거든요. 지금 이게 2010년 11월 1일에 있었던 이 거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근데 당시에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 의사 연락이라는 거는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법률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검찰은 이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라고 봤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또 이게 연루가 안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세 조종에 관련된 사람들의 대화 등에 김 여사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관련자들이 어떤 뭐 김건희 여사에게 권오수 회장 등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은 그 2020년 2월하고 9월 그리고 2021년 4월 그 주포들의 대화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김 여사를 지칭하면서 아는 게 없다. 권오수는 당시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주가 조작 의혹은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게 2019년 7월인데 이들의 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에 나눈 대화라는 점을 좀 고려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손모 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김 여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 검찰은 그 손 씨의 경우에는 시세 조정을 논의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죠.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이 나왔는데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야당이 반응이고요. 이 말처럼 민주당은 그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요. 당초 11월에 다음 달에 발의할 것처럼 했었는데 이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좀 한 달 정도 앞 시간을 좀 당겼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그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의혹 8개 더불어서 이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개혁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이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4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부터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간 제기됐던 의문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0명 이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이제 1,509명으로 좀 조정이 그렇습니다. 되긴 했는데 근거가 뭐냐 이런 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KDI 서울대학교 이렇게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연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시점도 뭐 2020년, 2021년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이 각기 다른 세 개의 연구에서 또 그 변수도 조금 다르게 해서 좀 추계를 했는데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2035년이 되면 의사 10,000명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어떤 인구나 또는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나 또 의사들의 나이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넣으면 지금 오히려 4,000명씩 늘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학들이나 이런 방안을 좀 따져봤을 때 2,000명이 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졸업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급 창구가 단 한 곳뿐이라서 다른 직역의 어떤 뭐 인력을 추계하는 것보다 쉽다라는 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의협은 현재 의사가 14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총합이고 실제로 그들 중에 고령이거나 또는 어떤 미용이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상은 11만 명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설명도 했고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고령으로 좀 접어들게 되면서 의료 수요는 더 증가할 거다. 이 부분도 고려를 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추산을 한 거고, 뭐 의료계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인구가 앞으로는 감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또 과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뭐 줄여야 된다는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교육을 해가지고 이거 배출을 할 수 있느냐?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카데바라고 하는 뭐 시체 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파악이 됐는지 그거를 또 의사들은 의대 교수들은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도 국회에서 밝혔는데 7,500명 교육할 여건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서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0여 개 대학에 7,500명이 이제 분산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서 40명 정도 되는 뭐 의대 대학이 있는 곳이라면 120명 내지 130명 정도를 갑자기 이제 교육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실습보다 강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다. 대신 그들이 이제 본과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시설 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좀 마련한다. 이런 방침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학 같은 경우에 휴학이 권리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학은 대학과 어떤 학생의 약속이고 그게 어떤 군대에 가거나 어떤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서 정한 학칙으로 그거를 이제 허가해주는 방식인 건데 이렇게 집단 행동이 휴학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좀 정부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휴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보는 시각도 잘못됐다라는 설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그럼 개인들이 이제 휴학의 사유를 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사례가 전에 있었는지 이것도 뭐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이 어제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의 모집 요강과 학칙을 보면은 25학년도도 재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땠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정하는 거는 이제 전체 이제 TO인 건데 이제 모집 인원은 이제 그 실제로 대학에서 뽑는 규모인데 그거는 TO와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간다. 그런데 이미 그 정원은 정해진 상태고 그거를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말까지 정원을 공표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불가피한 그 이면택 회장이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2025학년도는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그 최종 대입 그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를 정부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이에 맞춰서 수시 규모나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수험생들은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같은 이유로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2025년 내년 5월까지 열어두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힘들 것 같고 추후에 저희가 관련 인터뷰를 통해 좀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